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는 제가 있는 부울경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물건 중에서 여러분 이제 경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건 골라서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하시는데 경매 사고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의 강의도 조금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 2021 타경의 500692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 당구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 건물입니다. 자, 강원도 원주 하면은 강원도지만 수도권 지역에서 워낙 가깝습니다. 게다가 비규제 지역이죠, 아직.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많을 겁니다. 자, 이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도 주택에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다가구 원룸 건물은 1주택, 일반 단독주택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취득세에 있어서 굉장히 차이가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고요. 문제점을 알면서도 내가 입찰하는 거랑 모르고 낙찰 받았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불허가 신청 들어가는 거랑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날짜는 8월 31일 월요일 경매 1차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타경의 500692 강원도 원주시 당구동. 자, 토지 면적은 59.29평, 건물 면적은 124.624평, 감정가 7억 8,200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건물이고요.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혼자 똑 떨어져 있지 않고 주로 공동주택, 아파트 옆에 택지 있죠. 그래서 택지에서 비슷한 건물, 다가구가 있으면 쭉 그 일대는 거의 다 다가구 건물이죠. 아니면은 이제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해 보이는데 다 주거용 1층 필로티하고 전부 다 위에 주거용 되어 있는 그런 다가구 건물만 쭉 있는 것도 있고, 간혹 가다 보면은 1층은 의외로 1층이 상가로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1층 상가 2, 3, 4층 주거용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가주택으로 또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적인 특성이 좀 있더라고요. 자, 다가구 원룸 건물 같이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토지 감정이 2억 6,264만 원입니다. 자, 전체 감정이 7억 8,200선 아닙니까? 토지 감정은 얼마 안 된다, 그 중에, 그죠? 자, 건물이 감정이 높아요. 건물이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용 승인이 2017년 9월 28일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건물의 감정이 높습니다. 건물 감정은 4억 4,900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층부터 4층까지 있다고 합니다. 1층부터 4층까지 있다. 그러면 다가구 원룸 건물을 보실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가구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게 66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계층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층, 2층, 2층, 3층, 4층 이렇게 되어 있고 다 다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보는 순간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의구심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보통은 1층이 있지 않습니까? 1층에 계단실 있고 그 옆에 뭐죠? 계단실 있고 어떤 거는 엘리베이터 있는 승강기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계단실 또는 승강기, 기계실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필로티 주차장,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2층, 3층, 4층에 원룸, 투룸, 쓰리룸 뭐든지 간에 그런 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보면 간혹은 보면 1층에 상가가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죠? 상가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건 상가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층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주택으로 사용되는 것은 3계층을 초과할 수 없다. 아시겠죠? 2, 3, 4층. 간혹은 보면은 1층, 2층 뭡니까? 상가 있고 3, 4, 5층 3, 4, 5층이 저기 그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죠. 네, 그것도 주택은 3계층까지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보니까 1층부터 4층까지가 다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황을 보고 지금 현황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현황하고 공부,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하고 일치해야 하는 거죠. 건축물 대장은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건축물 대장이 1층부터 4층까지 다 주택이라면 이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옥션 사이트에서 정리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1층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 12평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원래 주택이 아니야. 원래 공부상은 사무소야. 이렇게 기재를 해놨어요. 당연히 이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3층
다가구, 4층 다가구. 그러니까 옆에는 여기는 뭐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근데 2층 말입니다. 2층을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나눌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3층 32평, 4층 23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것도 합해서 뭐 30 몇 평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나누느냐. 자,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긴 다가구 다가구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건축물 대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층 중에 21.822평은 공부상 사무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2층 중에 12.49평은 뭐 아무런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여기는 주거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원래 공부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 부분, 그러니까 3층, 4층, 그리고 2층의 일부, 요거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1층 주차장 말고, 계단실 말고 옆에 있는, 거기는 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2층의 과반 이상이 21.82평은 요거는 공부상 사무소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황은 가서 보니까 다 다가구 주택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제시외에 있습니다. 제시외. 제시외는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 보니까 사무소에 있습니다. 사무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죠? 공구상 주차장.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1층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뭐 계단실이 있고, 그죠? 계단실이 있고, 옆에 뭐 사무소, 이런 식으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무소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예, 위법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 주차장 아닙니까? 주차장 중에 일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주차장 중에 일부도 뭡니까? 이거는 무단으로 증축을 했다라는 거죠. 제시외라는 말은. 일단 매각에는 포함입니다. 낙찰받으면 내게 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합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교를 해놨어요. 현황과 공부상.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여니까 이게 발급 일자가 2021년 8월 13일 기준입니다. 자, 일반 건축물 대장 옆에 위반 건축물 이런 말은 없습니다. 자, 내가구입니다. 그래서 내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볼게요. 1층 주차장 49.6제곱미터, 그리고 1층 사무소 39.78제곱미터 있습니다. 근데 현황은요, 이 주차장 면적 중에서 많은 부분 아까 면적 나와 있었어요. 증축을 해가지고 또 사무소를 하나 더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고 2층은 뭐죠? 아까 저기 21평, 그러니까 제곱미터로 하면 72.14평은 사무소고 41.29제곱미터는 주거용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2층에는 사무소와 그리고 주택은 한 가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층을 보면은 3층에는 두 가구, 4층에는 한 가구. 자, 그럼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네 가구라고 했죠. 2층은 사무소와 1가구, 3층에 두 가구, 4층에 한 가구, 토탈 4가구.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황과 지금 공부상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왕 보는 김에 등기부도 간단히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15년에 매매, 2015년에 근저당 들어오고 2017년도에 이 대출을 그죠? 저기 하면서 뭡니까? 승계하면서 이제 매매가 있었고요. 2017년. 그리고 가압류 들어오고 강제경매 들어왔는데 이거는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자, 건물등기부 2017년 9월 달에 소유권 보존, 그리고는 바로 근저당 신협, 그리고 그러니까 공동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 임차권 등기 들어왔죠. 임차권 등기라든가 뭐 전세권 이런 것은 이렇게 건물등기부에 들어옵니다. 건물등기부에. 이 사람이 지금 경매를 넣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뭡니까 살다가 그 임차보증금을 뭐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왜 우리 그 임대차 기간 끝나고는 만료하면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을 안 내주니까 이사는 가야 하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하고 그래도 돈을 안 주니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승소를 해서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이 사람이 신청한 거예요. 근데 뭐 일단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고 뭐 우리가 인수하고 뭐하고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 사람 자체도 전입이 2017년 10월이고 그리고는 말소기준 등기는 2017년 9월 29일 근저당이니까
그래서 대항력은 없어요. 늦으니까. 다른 임차인들도 다 없어요. 이 사건에서는 뭐 인수할 거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건축물 대장에는 없지만은, 그죠? 일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은 현황이 지금 다르다라는 거죠. 현황이 달라요. 자, 그러면은 같이 우리가 이거 한번 이 법원에서 나온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 한번 같이 볼게요. 사진 이렇게 위치 같은 것은 여러분이 지도로 검색을 해서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이게 외관 모습이에요. 외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법원 자료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 101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이 101호 부분이 원래 그죠? 사무소로 되어 있는 집합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대장에 되어 있는 그거고요. 여기는 원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소인데 주거용어로 쓴다. 뭐 사무소로 쓰게 되면 되죠. 우리가 낙찰받고 전 소유주가 어떻게 하든지 간 우리가 낙찰받고 그렇게 사무소로 쓰면 되는 거고, 사무소로 임대를 들어올 사람이 이 동네에 어딨어 이런데, 자 이렇게 되면은 주거용으로 쓰게 되면은 나중에 뭐 걸리면은 어떻게 해요? 적발되면은 뭐 이행강제금 물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고 만약 근데 적발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이제 유예기간은 줍니다. 원상복구하라고.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또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주차장이 돼야 되는데 요 부분을 무단으로 이제, 그런데 이거는 무단 증축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요. 나중에 그리고는 근데 여기 안에 한번 보세요. 여기 안에 보니까 이게 2층 복도랍니다. 2층 복도 보니까 이게 현관문이 지금 이 사진상으로 지금 3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3층 복도예요. 3층도 보니까 현관문이 3개가 보입니다. 3층에 분명히 아까 2가구라고 했죠. 근데 지금 이 현관문이 3개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 불법 대수선, 이렇게 쪼개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4층은 잘 모르겠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그러고 나서요, 여기 나오는데 요게 이제 1층 잘 안 보이죠. 저도 되게 이거 잘 안 보여요. 1층 그죠? 1층 맞아요. 이게 아까 원래는 이 사무소로 받았던 거,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제 요거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 같고, 그리고는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많은 부분, 그죠? 꽤 넓은 부분을 뭡니까 증축을 해 가지고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요거는 2층입니다. 2층인데 2층에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이제 이 서류 여러 가지가 한번 보세요. 제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계단 올라와 가지고 여기 현관 들어가거든요. 현관 들어가서 요 부분까지 있죠. 예, 여기. 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사무실, 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 하나가 또 이게 하나 들어가서 뭐냐면은 요게 또 하나 별도로 해서 이것도 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조를 보면은 이거는 주거용이에요. 방 2개 있잖아요. 주방, 욕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사무소로 해놨어요. 여기도 사무소로 되어 있고,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현관 들어가는데 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주거용으로 되어 있고 요 2개는 뭐라고요? 사무소로 되어 있는데 구조 자체는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니까 현관문이 3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2층이었고 3층 볼게요. 3층도 똑같아요. 2층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냐면은 아까 3층에 분명히 2가구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 현관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 현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 도면에는 분명히 현관 여기 하나로 들어가서 여기서도 이렇게 되고, 그럼 방이 이렇게 3개씩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현관문 3개였죠. 자, 그러니까 여기 뭔가 문을 하나 더 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걸 분리를 해가지고는 요거는 요거대로, 요거는 요거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방 쪼개기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입찰을 하더라도 그저 알고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런 말들을 해요. 선생님, 그러면은 처음부터 주거용을 하지 왜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가지고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골치 아프게 이렇게 할 때는 자기들도 이유가 있어서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돈하고 관련된 거고, 그죠? 여러 가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는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차장. 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번쯤 강의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자, 한번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입니다. 자, 보면은 이 사무소라는 거는 제일 좀 근생으로 들어갑니다. 제일 좀 근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당 주차 대수가 한 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150제곱미터에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단독주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게 있고, 자, 단독주택 중에서도 다가구 주택, 그리고는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거죠. 그리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그러니까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또 적용하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아까, 뭐죠? 아까 그 상가, 그죠? 그러니까 근생은 150제곱미터당 한 대가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일반 이제 다가구 주택의 주거용 부분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뭐 85제곱미터 이상은 어떻게 되고, 이하는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은 뭐 편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려면은 보통 있지 않습니까? 다가구 원룸에 들어가는 그 면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60제곱미터 이하가 많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도 보통은 한 대, 가구당 한 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너무 복잡하면 길어지니까 간단한 내용만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세대당 한 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우리 저기 그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거, 그거는 세대당 0.7대로 완화돼 가지고는 했던 그게 있죠. 근데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도 뭐죠? 이런 식으로 세대당 한 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대당 한 대, 보통 다가구 원룸 같은 경우에 어떻게 주는 면적이 작잖아요. 그걸 한 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토지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넣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받고 싶은데 주거용으로 하게 되면은 뭐 주차 대수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건물을 제대로 올리고 주차 대수 맞추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죠? 그러면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머지는 이런 상가로 해가지고는 그저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승인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이렇게 불법으로 전용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제가 뭐 경매 물건 보면서 괜찮네 한번 볼까 하면은 거의 뭐 반 이상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기도 하고 가끔씩 한 10년에 한 번씩은 이런 어떤 일반 건축물 그저 양성화도 있었고 또 일정 횟수만큼 또 그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나면은 또 안 내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젠 그렇지 않아요. 건축법이 강화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이행강제금 내면서까지 수익을 내가 올릴 수 있는지 어떤지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고 다가구 원룸 건물에는 이 다가구 원룸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들 보실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생각을 잘 하시고 이제 입찰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 월요일 강의에 이어서 현황과 공부상이 다른 건물 두 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 강의, 그래서 앞 강의, 월요일 강의 안 보신 분은 요 바로 앞 강의도 한번 보시면은 연관돼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